그래서 오늘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개항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 근대 의식의 확대와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선생님하고 또 분수같이 함께 하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얼굴 마스크를 써서 혹시 모를 수도 있겠네. 안녕하세요. 1학년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는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같이 한 20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끊어서 본 것처럼 우리 저번에 이제 먼저 신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문도 딱딱딱 끊어져요. 네, 그잖아요. 네. 한성순보 우리 친구 좀 공부 좀 하고 왔는데 한성순보.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1882년쯤에 간행이 돼서 방문국에서 발행했죠. 그리고 이 한성순보 할 때 이 순 쪽이요. 열을 순자라고 하거든요. 이야. 그래서 정부가 간행한 신문인데 이게 10일마다 한 개씩 오거든요. 근데요. 갑신정변 때 그 방문국에 좀 그 신문 같은 것들을 발간하는 걸 좀 중단하는 거죠. 인쇄 시설을 네. 이게 이제 불진계파들이 네.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일본군도 도망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에 있었던 민중들이 방문국 저것도 친일 세력들이 만든 거다 네. 해가지고 방문국을 파괴를 해요. 이게 인쇄시설이 부서졌기 때문에 네. 신문에 간행할 수는 없었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1886년에 이제 언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성 주보로 만들었어요. 그 주보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주보요? 네. 주보는 주자가요. 그 두루주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나타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성주보라고 해요. 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면 뭐 이렇게 오늘 설교 뭐 순서라든가 불러야 될 찬송가, 찬양할 찬송가 이제 우리 카탈로그 있잖아요. 이거 네. 그 주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주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튼 한성수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데 뭐 열흘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니까 네. 이건 신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의 이제 우리가 관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정부가 하는 시책을 좀 홍보하는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네. 그런 성격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명한 게 독립신문. 최초의 순 한글 신문, 뭐 영문 신문 그랬거든요. 네. 이게 한글이라든가 영문으로 나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뭐 개화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뭔가 좀 아니면 서양 세력들한테 알려주려고 국내 사정을 뭔가 외국한테 전하려고 뭔가 영문판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편집돼요. 자, 자 이제 원래 이제 그 한글이라든가 영문으로 발행한 이유는 독립신문을 발행한 사람이 서재필이죠. 네, 서재필이죠. 서재필 이분도 이제 급진개화파로서 갑신정변에 참가를 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신 분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 한 석 달 걸려요. 배 타고 왔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겠죠. 왜 내가 갑신정변으로 실패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 뭐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 뭐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아니면 일본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이게 서재필이 생각할 때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중의 지지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민중 계몽을 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으니까 먼저 민중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 영어로 엔라이트 계몽시키자. 계몽시키려면 언론이 가장 쉽다. 그러다 보니 민중들은 한자를 모르니 당연히 한글신문이죠. 한글신문을 그죠? 혹시 이 독립신문을 간행한 날짜가? 독립신문 간행이요?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4월 7일이에요. 4월 7일을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언론인이 꾸민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한국사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런 숙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독립신문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독립신문을 발간한 날이 신문의 날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독립신문과 관련된 것들을 좀 주제로 한 내용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론의 본래 역할에 가장 가까운 취지에서 만든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영어도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주국권운동, 그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을 추진해 정당함을 알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같이 발간했던 그런 신문인데 독립신문은 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수한 민간신문은 아니에요. 네. 서재필이 돈을 정부 돈 뭐 25만 원인가를 받아요. 아. 2만 5천 원인가를 받아서 만든 게이기 때문에 뭐 순수한 민간신문은 아니죠. 정부의 도움이 좀 있었다는 거죠. 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국신문은 이름은 제국신문인데 1898년이라 제국신문이에요. 왜 1898년이라 제국신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가 대한제국 시기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1897년 이제 10월 11일부터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대한 제국이 되죠. 이게 대한 제국인데 알고 보면 뭐 제국이라는 게 전제군주제 이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제국신문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국신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도 자주 독립국가다. 아. 왜냐하면 일본도 제국이요. 서양 여러 나라도 엠파이어. 제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도 이제 똑같은 황제의 나라, 자주 독립국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국신문인데 이 신문은 좀 특징이 누가 많이 봤냐면 아녀자들이 많이 봤어요. 네. 아녀자들이 많이 봤고 그래서 당연히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또 성격 차별이 되는데 여성들은 한자를 잘 모르죠. 이제 남성 여성 성적 차별 발언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했어요. 이제 시연이가. 아, 살려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 순 한글 신문이었고요. 이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언제 공을 세웠을까요? 그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주된 그 독자였던 제국신문의 활동이 좀 활발했죠. 이때도.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황성신문은 독립신문하고 제국신문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황성신문은 양반 유생들. 그러다 보니까 까오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한자가 나와요. 아, 국한문 혼용체. 북한문 혼용체. 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을사일기하기 이후에 장제열의 시일야 방성대고. 아까 한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시리아 방송대국이 뭔 말이에요? 그 오늘 그 소리를 그 외친다는 거예요. 크게 울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시일 오늘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그렇죠. 이제 국제보상이 체결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목 놓아 울어야 될 날이다. 그만큼 이제 슬픈 날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 황성신문하고 또 대한매일신보는 좀 보도 내용이 좀 비교가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주된 대상이 얘들은 양반 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대한매일신보하고 좀 볼게요. 아무튼 발행인 베델이죠. 네. 네, 베델.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일본에 와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특파원으로 파견됐는데 너무 우리나라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영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신문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양계탁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양계탁이 영어가 가능했대요 또. 아, 예. 그럼 양계탁 이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양기탁이요? 네네. 그 신민의 회원 아니었나? 신민회를 뭐 회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안창호와 양계탁이 신민회를 만들었다. 아, 그런 정도 인물. 까먹은. 그런 정도. 실수했네. 예, 그런 정도 인물이고요. 또 우리 양기탁은 또 국제보상운동에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한매일신보는 요 신민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그래서 신민회 활동과 거의 뭐 궤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국권 피탈을 비판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명운동에 뭐 굉장히 호의적인 보도를 했던 그런 신문이에요. 이게 흔히 이제 영국인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써 있는데 영국인 베델이 있어서 가능했다. 왜 그랬느냐? 필름을 맺어서 이제 일본에서도 영국인에 대한 영사 재판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일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베델이 눈에 까시지만 네. 영국은 영국법에 의하면 개인의 언론 출판 집회 절차 자유가 있어요. 정부도 비판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영국법으로 영국인이었던 베델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 죄인이 아닌 거죠. 이게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은 보안법 위반이에요. 일본인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욕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절대 범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하고 영국 사이도 영사 재판권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베델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러죠. 베델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진짜. 근데 베델의 한글 이름은? 예? 베델의 한글 이름은 배설이에요. 배설? 네. 그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그 그배 열쇠책 갖고 도망갔던 친구와 경상우 비슷한데 아무튼 뭐 이름이 화장실하고 좀 비슷해서 좀 그래요. 생각보다 재밌죠. 이렇게 같이 연면서 하니까. 좀 살짝 초반에 좀 떨렸는데 좀 재밌는데요. 자, 한국사와 이제 국어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정부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1895년 교육입국 조서 네. 있었죠. 95년 1월. 네. 그다음에 이제 1890 똑같은 5월 인데 95년인데 이제 소학교령이 반포돼서 이때부터 이제 소학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 이제 교육 실시하죠. 자, 정부는 교과서를 편찬했고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전기를 쓰신 분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신채호. 대단하네. 그다음에 또 신채호가 또 이것도 써요. 월남 망국사. 그 베트남 그 망한 거예요, 그거? 네, 이게 월남이 언제 망한지는 솔직히 좀 모르죠. 네, 이게 이제 월남이 언제 망했냐면 월남이 개항을 한 건 1860년 사이공 조약으로 개항을 해요. 1860년. 이게 왜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했죠. 우리가 1876년이니까. 근데 이제 월남이 언제 망했냐면 1885년에 후해 조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월남인들 전체가 후회하고 있죠. 조약 이름이? 후해 조약. 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네, 좀 약간 당황했죠. 네? 약간 당황했죠. 후해조약. 그래서 이게 그 지명이에요. 이제 다낭 옆에 있는 도시인데 후해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이 돼요. 그러니까 개항한 지 1860년에 개항해서 85년이니까 25년 만에 베트남 망해요. 이게 우리는 베트남보다 16년 늦게 개항을 했죠. 아직까지는 망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 우리 선배죠. 네. 우리보다 먼저 열었고 우리보다 먼저 망한 거예요. 네. 그럼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배워야겠죠. 망해야겠죠. 그래서 월남 망국사라는 책을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국인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제 이걸 신채호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절대 월남을 답습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답습하죠. 그다음에 이태리 건국 삼벌전. 이게 이태리 같은 경우도 1860년에 나라가 독립을 해요. 얼마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태리는 오스트리아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제 그 세 명의 영웅, 뭐 가리발디와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책을 번역을 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신채호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 신채호 선생님이 썼던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은 독사실록. 링크 잘못 걸렸네. 아이고. 어디 한번 볼까? 네, 독사신론이라는 책이에요. 독사신론. 이거하고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죠. 신채호 선생님이 대한매일신보에 썼던 독사신론의 서론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대한매일신보는 우리 민족운동하고 굉장히 친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독사신론은 역사 소설의 중심은 왕조가 아니라 민족이다. 민족 중심의 역사 소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독사신론의 서론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써요.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제 약간은 변증법적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독사신론 서문을 썼는데, 근데 이제 웃기는 건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민족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부여족이 있고요. 하나는 사만족이 있어요. 부여족과 사만족. 이게 우리 역사 배울 때 그러죠. 그럼 부여족은 뭘까요? 부여, 고구려, 백제. 요건 발해까지. 발해까지. 부여족이잖아요. 북방계통. 그다음에 이제 사만족은 이제 신라죠. 신라.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보다 더 이제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본인들의 민족 자존심을 버리고 중국 문화를 갖다 쓴 사대주의 성격이 강한 거고, 이제 고구려나 발해는 끝까지 연호를 쓸 정도로 자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죠? 요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둘이 꽉 충돌을 했어요. 조선 역사 1000년대 최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봤을 때 마지막 그 부여족은 묘청 서경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사만족이죠. 사만족은 뭐라고 본 거예요? 경부식의 경주
김부심 그렇죠. 예. 예, 개경파라고 본 거예요. 이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개경파가 이기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부여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민족의 갈등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묘총의 난이 진짜 1000년대 최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 좀 왜 그렇게 좀 표현했는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의 주류에서 이제 뭐는 사라졌다, 부여족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만족만 남았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역사 관련 논설. 뭐 여기서는 박은식 쌤은 원래는 박은식 쌤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냥 책에서 말 안 했으니까 안 할게요. 저도 왜 그냥 맥없이 말만 하면 또 저도 뭐 알긴 하는데 그냥 말 안 할게요. 그래요. 서로 하지 말자. 예. 자, 국어 연구. 자,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에 국한문을 혼용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과 제국신문들이 순 한글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뭐 독립신문, 제국신문, 한글신문 발행하고 갑오개혁에서도 공문서를 뭐 한글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이때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뭘 안 했냐면 받아쓰기 시험을 안 봤어요. 받아쓰기 시험을 안 봤다고요? 왜? 말이 돼요 그게? 왜 받아쓰기 시험을 안 봤냐면 네. 우리말 표기법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소리글대로 써도 돼요. 네. 그냥 받아쓰기야 그러면 다 우리 C 있죠. 네. 다 쓰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디귿받아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왜 그냥 그게 통일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진 것은 1933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좀 불쌍하죠.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 표기법 통일 방안이 필요했고 그래서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만들었고 여기서 활동하신 분이 그 유명한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되는 주석영 거죠. 선생님. 그죠? 유길준 선생님도 유길준 선생님이었는데. 예, 뭐 유길준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 한글 발전에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이제 우리 주시경 선생님, 주한샘이라고도 표현하죠. 주한샘. 예, 이제 본인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한자 이름 썼다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경을 한샘, 순 한국말로 바꾸십니다. 그 아세요? 저분이요. 그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고도 이름을 또 바꿨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언문이라고 했었죠, 그냥. 예, 언문이 있었죠. 이제 한글은 이제 가장 큰 글자. 라는 위대한 글자,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학과 예술. 아까 이제 신소설과 신체시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문일치의 문장 사용. 그렇죠. 언문일치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는 언문일치가 아니라 언문이치였어요. 왜냐하면 말은 한글로 하고 쓰기는 한자로 썼잖아요. 네, 그러죠.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양반은 저절로 이기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 근대소설로 넘어갔다. 대표적인 신소설 이인직의 혈흔후 1906년. 그죠?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동물들이 회의를 해요. 뭔가 살짝 뭔가 이소부화 느낌 살짝 나네요. 약간 나죠.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봤을 때 이 동물의 눈으로 본 인간 세계예요. 옛날에 이거 수능에서 한번 나왔어요. 인용문으로. 그 다음에 최남선의 해에게 소년에게 1908년 신체시. 혹시 뭐 이거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는데. 저는 이제 해계 소년에게 혹시 나중에라도 인터넷 가서 뒤져보시면 해계 소년의 시작이 이렇게 촥 그래서 저는 이 해계 소년의 이것만 보면 꼭 싸다고 맞는 듯한 파도가 와서 슉 와가지고 파도하고 이렇게 쫙 때리면서 파도가 딱 일잖아요. 네. 그 부분을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파도가 바위를 딱 때리는 순간이 꼭 이렇게 어릴 때 빰 맞던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한글이 발전하면서 네. 신소설과 신체시가 등장했다. 뭐 외국 소설도 번역되었다. 음악, 뭐 창가, 교회 찬송가하고 비슷해요. 원각사라는 서양식 극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연극, 그 다음에 서양식 화법이 도입됐다. 이런 솔직히 낼 것도 없어요. 유아 뭐. 네. 종교 이제 갈게요. 종교. 개신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개톨릭이죠. 네. 그죠? 교육 발전과 서양 의술에 보급했다. 이게 교육 발전과 서양 의술은 조금 개신교가 가까워요. 개신교가. 개신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언론 활동.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이 천주교 계통의 신문이었어요. 프랑스 선교사가 그 천주교 딱 전파시키고 뭐 경향신문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아원들 이제 성당 부설 이제 그건 좀 이제 천주교에 가까워요. 그다음에 개신교는 교육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은 원래 동학이었는데 손병희가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요. 천도교. 네.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일진회가 1904년에 만들어져요. 아. 1904년에 일진회가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이제 친일 행각을 했고요. 네. 이제 대표 회장이 이용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용구가 이제 일진회를 만든 이유가 이제 1904년까지만 해도 동학혁명이 일어난 게 1894년이니까 네. 이제 이때 10년이 지났죠. 근데 정부로부터 동학교도들은 아직도 범죄자였어요. 이게 이제 동학을 믿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누가 끼어들어요? 일본이 끼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합법화 시켜줄게. 그러니 너도 우리를 협조해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일진회예요. 일진회. 네, 이게 종교의 자유하고 나라하고 맞바꾼 거죠. 나쁜 놈들이죠. 자, 처벌 받아야 돼요, 그 놈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일진회. 그러자 이제 일진회가 등장하니까 손병희가 동학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일진회하고 순수 민족 종교로 있을 동학의 정신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을 서로 모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천도교라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가 발행한 신문은 천도교요? 그 신문 이름이 만세보요. 만세보. 그다음에 이제 이 천도교는 인쇄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성사예요. 보성사. 보성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그 고려대 있죠. 네. 고려대를 옛날에 보성 전문 그랬죠. 고려대를 보성 전문이라고 그랬어요. 연세대를 연희 전문이라고 했고. 근데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려대를 처음으로 만든 게 동학이에요. 오. 동학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려대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이제 동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 천도 이제 동학에서 이제 그 고려대 이제 보성 전문을 만들었다가 보성 학교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1923년에 학교 운영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동아일보를 가지고 있었던 김성수에게 학교를 경영을 위탁을 한 거죠. 팔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가 힘드니까 네가 학교를 받아서 좀 더 발전을 시켜줘. 하고 김성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보성 전문, 진짜 오늘날 고려대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민족학교. 이제 연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지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는 좀 아무래도 이제 신식학교.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죠. 이제 고려대들이 고무신 신고 한복을 입으면 연세대들은 구두 신고 양복 입는다.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초창기 학교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고려대는 진짜 우리나라 토종학교인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토종이에요, 딱.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불교 봅니다. 이제 한용운 선생님 있죠? 네, 한용운, 네. 님의 침묵 뭐 그런 거. 불교 다주성 회복에 누리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아까 이제 동학 일진의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뭐 했어요? 억불숭이였잖아요. 불교를 억압을 했죠. 네. 그래서 스님들은 사대문안 옆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도시에 사찰 건물도 못 짓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조선시대 불교는 다 쇠락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동학 아까 일진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불교에 누가 접근했을까 당연히. 불교예요? 그 정부? 일본 놈들이 접근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야, 우리가 시주돈도 줍고 사찰도 새로 지어주고 그다음에 야 너희들 도성함도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일본 아이들이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침략을 이제 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의 자주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쓴 거고요. 우리 조선불교는 새롭게 태어나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교는 마치 진을 수선사 결사운동이 있죠. 우리 고려시대처럼 순수불교로 돌아가자. 그죠? 순수불교로. 불교에 뭔 돈이 필요했냐. 빈손으로 가는 건데 먹고 싶으면 우리 스스로 밭갈자.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참모습은 참선이다. 정신을 깨끗하게 하자. 조선불교 유신론을 제창을 하는 거죠. 즉 일본이 이제 돈으로 불교를 유혹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용우 선생님이 이제 반론을 내놓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교입니다. 아까 국문 박은식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조선불교 유신론 이거 왜 또 링크 걸어놨지? 별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책 써놨네. 뭔 말인지 알아 이거. 그죠? 근데 여기 딱 하나 양명학이라는 단어 하나 있어요. 셋째, 우리 대한의 육아는 쉽고 정확한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지루하고 산만한 공부만 전적으로 숭상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제 유교 뭘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성리학을 버리고 양명학을 취하자. 그 양명학은 뭐냐? 지행합일이다. 지행합일. 아는 것을 바로 뭐하자. 아는 것을 바로 합치자. 실천하는 불교. 아, 실천하는 유교. 실천하는 유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유교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 유교하면 뭘 많이 생각하세요? 뭐 제사, 네. 형식, 뭐 고리타분한 거. 예절 뭐. 그다음에 뭐 한 번 이야기 들으면 무조건 하품 10번은 해야 끝나는 거. 한국사 수업하고 똑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자, 자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유교를 버리고 실천 중심,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학문으로 돌아가자. 그죠? 실천 중심의 학문이 되자. 유교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좀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게 대종교예요. 아, 대종교? 그럼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대종교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대종교 그 이후에 그 김좌진 선생님이 믿고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알아. 일단 단군 숭배잖아. 단군. 단군이요? 단군은 숭배요. 단군 숭배를 했고 나처록이요. 이분 뭘로 유명해요? 오저감살. 그렇죠. 이게 대종교는 이제 동학을 대신하는 이제 민족 종교가 되는 거죠. 민족 종교. 그리고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청살리 대첩에서 큰 승기를 거뒀던 북로군 정서. 네, 김좌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번에 신민회에서 서간도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곳에 계시는 민족운동 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종교 신자였어요. 대종교 신자. 그만큼 이제 단군을 믿는 종교, 대종교,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한때는 중심을 잡았는데 오늘날은 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뭐 외놈들이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라는 종교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해외로 떠나는 우리 민족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여기 이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 기지 마련. 우리 서간도가 이쯤 돼요. 네. 이 정도쯤. 여가 이제 서간도 삼원부예요. 여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간도고요. 여기로 가면 북간도. 네. 서간도, 북간도. 그렇게 되는 거죠. 동간도는 없어요. 바다로 풍덩 빠져야 돼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서간도, 이제 북간도, 여기는 이제 남만주라고 표현해요. 남쪽. 여기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여기는 또 남만주라고 표현해요. 아무튼 독립운동 기지는 요 서간도 요 정도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건너가기 편하니까 두만강 건너쪽. 아무래도 압록강은 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두만강은 겨울 되면 그냥 건너가요. 얼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연길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우리 뭐 10만 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0만 50만 여기도 많이 갔어요. 그죠? 또 어디예요, 저기가? 요거 이제 여기가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있는 데인데 여기 상당히 많이 갔죠. 농경기를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와이 사탕두두 농장이 농업이면 1902년에 처음으로 가요. 1903년까지 한다 그래. 네, 2년 3년 그렇게 갔으니까. 근데 이제 사탕두두 농장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헐버트는 아니고요. 누구를 누나를 만나요. 네? 누나의 뭐 노래 Can you tell me 누나의 누나들을 만나요 여기서. 누나들이요? 네. 미국 누나들. 네, 미국 누나들을 만나요. 근데 그거 뭔 노래예요? 예? 있어요. 그 미국 누나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저기 농업이민 가서 미국 여자들하고 결혼했나 보다. 그건 아니죠. 조선인들하고 결혼해요. 사진 결혼을 통해서. 사진 결혼. 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나는 뭐냐면 사탕수수 농장에 관리하는 미국 그 채찍된 관리인들 있죠. 그놈들이 누나였어요. 그게 루나예요? 네, 누나. 그래서 초창기 하와이 이민을 가면 누나들에게 채찍을 맞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 이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년 계약으로 가요. 사탕수수 농장에 2년 있다가 계약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 하와이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미국 본토로 또 이제 또 거주를 이주지를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우리 미국의 주요 이주를 한 거 보면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이쪽에 많이 갔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간 이유는 그곳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국인들은 또 왜 갔냐? 서부에서 이제 금광이 나오면서 골든러시 때 미국 아이들이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중국인들을 받아들여요. 광산 노동자로.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도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또 거주하는 그런 이민사가 펼쳐지게 돼요. 이 부분은 하와이 우리 민족의 농업 개척 이민은 제가 굉장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하나가 조정래 씨의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 예, 아리랑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책이 10권짜리예요. 안 읽을래요. 근데 금방 읽어져요. 아 금방 읽어져요. 예.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럼요. 음. 예. 한국사 수업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그럼 우리 그건 아니죠. 그럼 친구들 그러겠다. 어차피 네 것도 재미없는데 그럼 재미없겠다. 아, 선생님께 제일 재밌죠. 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딴 말 하시죠. 아니죠. 간도 갑니다. 아니, 석준 쌤도 재밌고 덕선 쌤도 재밌고. 이제 드디어 양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1860년대 이제 우리 함경도 지방에 이제 흉년이 들면서 간도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서간도 삼원보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연해주.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때가 돼서 또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